안녕하세요, 리뷰의 하얀입니다. 오늘은 제플린 할 텐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제플린을 진행할 텐데 오늘 좀 컨텐츠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넣어보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만들게 될 화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니크 디자인이라는 이 섹션 부분인데요. 이 섹션을 하고 뒤에 있는 이미지 하나, 그리고 이 타블렛 하나, 그리고 이 폰 하나 해서 총 3가지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이 필기체도 이미지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필기체 하는데 이번에 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서 포토샵 2020 버전과 잘 연동이 되네요. 다행히도. 우선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할 텐데, 이미 추출하려면 원하는 곳으로 우선 에셋을 시켜야겠죠. 포토샵에서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룹핑 작업을 해 놓고 이 상태에서 플러그인에다가 에셋 따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처럼 마크 에셋에서 서브레이어 그룹까지 같이 되도록 설정해 주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이 부분 제플린에서 따로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받아오는 거죠. 물론 처음에 작업할 때는 포토샵 부분은 디자이너분이 하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미지로 뺄 수가 있고요. 여기 네이밍은 이미지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 네이밍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txt라고 했네요. txt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txt 언더바 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에서 보시면 PNG 스케일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이밍도 케밥 기법, 스네이크 기법 다양하게 있고 SVG도 안 할 거고요. PNG 스케일 1:1 비율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이미지 SVG가 아니라 PNG 이미지로 할 거고요. 이미지 바꿔주고 네이밍 바꿔주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자, 폴더가 선택이 되고 자동으로 그곳으로 저장이 되죠. 미리 폴더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자동 저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좀 해야겠죠. 요것도 BG 언저바 비주얼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실제 기존에도 이미지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현재는 BG 비주얼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비주얼 2라고 만들어주고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로에 계속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img 타블렛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저장을 눌러서 저장시키고 이미지 바꿔서 img 모바일 이라고 세팅을 하고 저장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저장이 다 끝났고요. 이미지 저장은 전부 다 된 겁니다. 자, 돌아와서 윈도우 탐색기 한번 볼게요.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잘 저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3개 모두 저장이 됐고 텍스트 부분까지 저장이 됐죠. 이거 확인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부분 하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섹션 여전히 이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우선 배경 이미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위에 있는 패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H2 영역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아까 그 디자인이 유사하게 나옵니다. 같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카피 1이 아니라 여기다가 폴이라고 했죠. 폴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부분 텍스트도 넣어줘야죠. 우선 이미지화 시켰기 때문에 현재 여기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텍스트로 폴 디바이스 S까지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유니크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글씨 부분 클릭을 한 다음에 우측 보시면 컨텐트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만 하더라도 위에 카피가 됐다고 뜹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하셔서 그대로 복사 붙이기만 해주면 되겠죠. 전부 다 대문자인데 이 대문자 부분은 어퍼케이스로 해서 따로 CSS 제어를 했으니까요. 이대로 두면 될 것 같네요. 자, 미리 볼까요? 자, 밑에 보면 잘 정상으로 나오게 됐죠. 자, 이제는 이미지 배치 이 2가지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 2가지 시킬 때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따로 img라는 클래스를 줘가지고 이미지 요소를 각각 따로따로 배치시킬게요. 배경으로 하지 않고 그냥 img 요소로 해서 배치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아까 이 이미지로 명을 했죠. 이 이미지용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바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각각 배치시켰으면 이제는 HTML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CS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부분인데 여기 섹션에서 위에다가 폴이라고 하겠습니다. 폴 디바이스에 관련된 섹션이기 때문에 폴이라는 섹션을 만들어 놓고요. 클래스명 이대로 두고 제작을 할 텐데 여기에 배경이 들어가죠. 이전 폴더 이미지스에 있는 BG 비주얼 2였어요. PNG 파일이고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가운데 위로 배치시킬 겁니다. 해상도 커지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다 차게 되죠. 자, 위에 너무 붙어 있죠? 디자인 보면 너무 붙어 있진 않아요. 여기 좀 떨어져 있는데 보시면 109픽셀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9픽셀 떨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패딩을 109픽셀로 줍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요 이미지 배치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배치가 되면 얘네들이 앱솔루트로 뜨게 될 거거든요. 두 개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높이가 또 필요해요. 이 전체적인 높이는 현재 여기 보시면 850픽셀로 나와 있거든요. 차라리 미리 높이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다 850픽셀인데 위로 패딩을 이미 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죠. 크기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을 줍니다. 자동 계산 될 수 있도록. 자, 미리 보기 하면 여전히 뭐 큰 차이점 없어요. 자, 다음에는 이 두 녀석을 이제 가운데 배치를 시킬 겁니다. 어떻게 시킬 거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합한 크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운데처럼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하게 크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가 가운데예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약간 비껴나가긴 했지만 저는 좀 가운데 배치를 시킬게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비교를 한 다음에 나머지 값을 좀 더 왼쪽으로 밀어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선은 가운데 배치를 한번 시켜보고 그 뒤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에 있는 IMG 요소에 IMG 클래스에 IMG 요소의 공통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는 모두 같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레프트 50%에다가 트랜슬레이트의 X축은 같을 거란 말이죠. 이게 정 가운데로 오는 방법이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X축으로 다 가운데로 옵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 따로따로 좀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근데 제플린을 보게 되면 어디가 가운데인지 모호해요. 물론 여기 가운데 선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거는 좀 제플린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한 번 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 가운데 왔을 때 이렇게 딱 가운데 배치시킵니다. 우선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영역에다가 스냅을 딱 걸어놔요. 여기가 가운데 선이거든요. 현재 가운데로부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우선은 전체 가로 사이즈를 봤을 때 477픽셀이 나와요. 그러면 447에서 447 전체가 가로가 447이죠. 여기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23.5가 나와요. 223.5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각각 가로가 223.5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쪽이 더 길죠. 이쪽은 현재 265입니다. 빼기 265가 나오면 나머지 값에 대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전체 가로가 447 그리고 나누기 2하면 양쪽으로 각각 나눠 먹는 가로 사이즈가 될 텐데 한 변이 길어버리게 됐으니 그게 바로 265픽셀이고 이 나머지 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면 되는 거죠. 계산기로 한번 보면 265 빼기 223.5는 41.5픽셀이 왼쪽으로 더 치우친 거예요. 41.5픽셀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5픽셀 첫 번째 이미지죠. 퍼스트 차일드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41.5픽셀 가면 돼요. 미리 볼까요? 자, 왼쪽으로 좀 치우쳤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도 한번 볼게요. 모바일은 왼쪽에서 가운데 위치를 시켰지만 현재 그러지 못한 상태예요.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 어떻게 보면 반값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와
last는 얘는 반값이 필요하지만 얘는 반값이 필요 없죠. last child는 왼쪽으로 50%에서 들어갔을 때만 계산하면 되니까. 왼쪽 50%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 변에 붙을 거란 말이지. 가운데 변에 이미지가 붙을 거란 말이죠. 왼쪽 변에 쭉 붙잖아요. 이 변에 붙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면 되는데 얘는 스냅을 걸어보면 됩니다. 마켓툴로 활성화시키고 스냅을 딱 걸어봅니다. 스냅에 딱 붙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왼쪽 레프트 값인 거죠. 125픽셀이에요. 그러면 라스트 차일드는 트랜스폼 해도 되고요. 마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125픽셀로 왼쪽으로 더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가운데가 조금 이상한데, 자, 보면 이미지가 훨씬 더 좀 크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까지 치면 이미지가 훨씬 더 커요. 그 그림자를 한 번 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나간 느낌이니까 여기 그림자가 이쪽에 있죠? 그림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그림자 스냅이, 자, 캡처를 뜰 수밖에 없네요. 현재 그림자 스냅이 안 걸리는데 캡처를 뜨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캡처를 뜨고요. 좀 어렵게 만들어 놨네요. 붙이기 한 다음에 오파시티 눌러서 겹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겹쳐서 딱 겹쳐졌죠? 그러면 요만큼이 여기가 그림자 크기예요. 여기까지가 이미지가 잘렸을 때. 그럼 27픽셀이 초과됐거든요. 현재. 그러면 27픽셀 여기서 빼줘야 돼요. 125 빼기 27. 그럼 98픽셀이죠. 98픽셀만 넣어서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네, 좀 걸쳐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밑으로 바닥으로 뺄 건데 이제는 이 이미지는 필요 없고 버텀 0이 되는 거죠. 버텀 0이면 그림자까지 포함해서 바닥에 붙을 거예요. 우선은 그 작업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버텀 0 넣어주면 바닥에 붙는데 렐러티브가 없죠. 현재 렐러티브 넣어줄게요. 렐러티브는 포홀이 포지션 렐러티브가 될 겁니다. 이 녀석 기준으로 바닥 푸는데 이만큼 크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버텀 0이 돼야 되는데 안 됐네요. 그래서 이쪽도 버텀 0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제 다 붙었는데 이것도 한번 더 캡처를 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크기를 현재 포토샵에서 가늠이 안 돼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려면 캡처를 떠서 이미지에 제대로 된 크기를 좀 넣어 놔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맞고요.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이미지가 자를 때 스냅이 여기서 걸렸거든요. 그러면 39픽셀 정도 바닥으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39픽셀이 초과가 됐고 플러스 요 크기까지 봐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다시 정리하면 요 밑에 나온 이미지가 마이너스로 밑으로 빠진 거예요. 그걸 보려면 이 기준으로 해서 봐야죠. 근데 현재 제플린에서는 그 기준 자체가 안 나오네요. 요 사이의 값이 찍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떠야겠네요. 요거를 캡처를 뜨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값을 알아야죠. 여기에서 여기 값. 요 세로 값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90픽셀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90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텀은 마이너스 90픽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 제플린이 생각보다 이렇게 꼼꼼하진 않네요. 그럼 밑으로 더 파고들었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이 두 가지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양쪽으로 벌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G 요소에 마우스를 올릴 거예요. IMG 요소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IMG들은 움직일 건데 퍼스트 차일드 그리고 라스트 차일드 이미지들이 각각 다른 위치로 펼쳐지듯이 움직일 거예요. IMG라는 클래스죠. 클래스 IMG에 호버했을 때죠. 클래스 IMG에 호버했을 때 안에 있는 이미지의 첫 번째 자식 그리고 마지막 자식을 각각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때 이 마진으로 움직여졌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트랜지션을 마진으로만 해주고 0.4초만 움직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한 50픽셀씩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91.5 픽셀이 첫 번째로 가는 거고요. 50 픽셀씩 간다고 했으니까 마진 레프트 148 픽셀이 되겠죠. 한번 미리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시 한번 마우스 이미지만 되면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곳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감싸고 있는 img 요소만 넣으면 서로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나는 모바일만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마우스 올릴 때 뒤에 있는 이미지는 좀 블러 처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바로 생각한 거지만 퍼스트 차일드에다가 한 번 더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쉼표 처리를 하고 필터라는 것을 좀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이건 0.5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터가 있고요.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블러 한 10픽셀 정도만 좀 번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흐려지죠. 오파시티를 살짝 더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센스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덜 블러를 줄게요. 5픽셀 블러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살짝 어두워지죠. 살짝 흐리멍텅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필터를 가지고도 많은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플린 한번 해봤고요. 제플린 계속 이렇게 보면서 좀 단점도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중앙 배치였을 때 중앙 배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측정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요소와 요소 사이의 중간의 사이 값을 좀 Z쪽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그렇게 좀 알아보는 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바로 가서 따로 좀 알아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컨텐츠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넣는 작업을 해봤거든요. 애니메이션 넣을 때 필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화려한, 좀 약간 풍족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마진도 애니메이션이 되고 트랜스레이트도 애니메이션이 되고 패딩도 애니메이션이 되니까요. 이렇게 어떤 여백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제플린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